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요, 동반 약세를 보였으나 수급이 양호해서요, 시장 안정 시 빠른 회복이 기대되는 IT 섹터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황금 연휴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롯데관광개발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3%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요 0.09 약보합이 되면서 이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은 나스닥이 3.6% 하락하는 등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모습이 있죠. 자, 이것이 미국뿐이 아니고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독일이 2.1% 하락, 프랑스도 2.6% 약세 모습인데, 우리가 유럽 증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증시가 바로 영국 증시입니다. 9월달 들어서 3.2% 상승을 했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약보합이 있죠. 0.3% 하락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영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선진 주요 증시가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는요, 그거를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유럽뿐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일본과 대만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3.3%, 3.3% 약세를 보였는데, 아시아 증시 중에 소외를 받던 중국 증시는 오히려 0.4%, 이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3.5%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4.6%나 약세했죠. 그 전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주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FTSE 지수 조정, 또 FOMC 회의 등, 그렇죠? 이러한 이벤트 이후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먼저 수급 약화를 볼까? 특히 선물시장 쪽에서 9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3조 2천억 순매수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3조 4천억을 매도했다. 그럼요,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가끔 시장이 크게 등락할 때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쏠림이 나오면 반대가 나타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주에 3조 4천억 외국인 매도하면, 그렇죠? 바로 이 환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른쪽 코스피 지수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2580포인트를 저항으로 봤는데, 그렇죠? 살짝 돌파하고 무너졌는데, 자, 이 굵은 깜장선을 보면은 이 2480선, 특히 지난달 8월 저점이고, 그렇죠? 이 2480선이 오랫동안 보면은 이 정고점들 그리고 전저점들, 그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피 지수가 2480선에서 지지받고 밑꼬리를 따라주면서 양봉으로 끝났죠. 물론 지수는 하락했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 2480선을 지지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마 반등세가 주 초반에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요 부분 2530에서 40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못해 주면은 우리가요, 이 2480선이 아니라 2400까지 조정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2500이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600선 전후면요, 이 한국의 증시의 이 내재적 가치를 봤을 때, 그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요번에
돌파 못하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2400선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다시 조금 메리트가 느끼는 가격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 주초에 반등을 줄 때 254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주초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은 일단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동반 약세를 지난주에 나타났지만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양호한 매수세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매도세가 적게 나오는 IT 섹터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중국이 9월 29일서부터 이 10월 6일까지 황금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관광객들 아마 증가가 될까? 그러면 거기에 수혜되는 종목 롯데관광개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게 한 2100조 원 규모라 그러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부각이 크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난 7월서부터 회비를 인상을 했는데 기존 고객분이라든지 그래서 재계약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현대투자연구소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예전처럼 할인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이 중국 황금 연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이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로 인해서 9월 29일서부터 10월 6일까지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수혜 종목 롯데 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지난 8월 달에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를 해주면서 이것이 한 6년 5개월 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70%나 단기에 급상승하고 지금 현재 롯데관광이 조정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제주도 국제선 항공편이 주간 130여 평 수준까지 확대가 기대가 된다 그랬죠. 7월달 월간 제주도 도착 국제선 항공편 수가 한 400편이니까는 주간 130이면 한 500평이 넘는 거죠. 그럼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당연히 이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롯데 관광개발 수혜가 기대되죠. 또요, 8월 달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을 했는데 그 뭐 준비 과정 이런 거 거치면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효과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롯데 관광개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봐서도 지난 8월 10날서부터 롯데 관광개발이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까지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모습인데요. 자, 이때가 바로 상한가 들어갈 때가 8월 10날입니다. 그죠? 자, 이때 매수했던 부분이 그래서 현재까지 가격까지 하면요. 152만 주를 개인이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93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간이 197만 주 매수죠. 그러면 최근 고점 대비 그러니까 17,000원대에서 하락했던 9월서부터 보면 개인 매수가 28만 주밖에 안 돼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80만 주 매도했는데 28만 주 매수에 그쳤다. 외국인도 한 110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이 기간 중에 17만 주 매도에 그쳤다. 그리고 아니죠. 여기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순 매수고요. 기간만이 그쵸? 197만 주, 한 200만 주 넘게 매수했다. 11만 주 매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수급 훼손이 없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이 중국의 황금 연휴로 인해서 이 부각이 시장에서 될 수 있지 않아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17,6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충분한 가격 조정 받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근데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요,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물량이 발표가 됐어서 추가 상장이죠. 상장일은 27일 수요일이, 그러면 보통 이제 주식 결제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 물량이 한 84만 주 물량이고 발행가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인데 지금 14,700원이 사실 시장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나온다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월요일날 아마 좀 나올 겁니다. 그 충격이 나올 거면서 이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에서 2.1% 하락했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월요일날 아마 약세로 출발할 겁니다. 특히 3일 결제해서 월요일날 물량이 많이 날 거면 이 종목은 그렇죠? 이 대응을 한다 그러면 14,300원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한번 관심을, 기준가를 14,3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일 금요일날 저점이 14,220원이니까 이거를 깨지 않는다 보고 14,300원 정도의 기준가를 잡고 접근을 했다가, 그리고 지난 저점이 있죠.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3,740원이니까 그래서 13,700원이 깨지면 손절 친다 생각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아요. 또 최근에 거래량도 감소하고 해서 월요일날 오히려 좀 싸게 매수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섹터인데요. 자,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어요. 우리가 IT 섹터에서 강조해 준 특히 반도체에서는 월덱스, 그리고 원익 QNC 말씀드리죠. 소재 부품주로. 그리고 이 OLED 소재주로 지난주에 덕산 에어록스 말씀드렸고, 또 이 LG전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월덱스. 월덱스는 여태껏 역성장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작년에 그쵸? 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월덱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507억인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375억이에요. 전체로 아마 600억 이상 좀 나올 걸로 전망돼요. 실적이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다가 이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9월 이후에 주가가 한 0.5% 하락했는데 개인이 1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0만 주 매도했지만 기간이 24만 주죠. 자, 지난 한 주 동안 볼까요? 주가가 10% 하락했는데 개인이 3만 주 매수에 그쳤어요. 외국인이 18만 주 매도했고, 그리고 기간이 오히려 15만 주 매수. 그러니까 수급 훼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이 10%나 5일 연속으로 그죠? 하루 반등 주고 하락했는데 10%나 하락했는데 수급 훼손이 없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빠르게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그런 IT 섹터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 원익 QNC도 마찬가지고요. 원익 QNC. 원익 QNC도 이 수급 보십시오. 개인이 지난주에 매수한 게 얼마 안 되었죠. 이틀 매수한 게 한 4만 3천 주 되네요. 그리고 매도한 물량이 2만 2천 주. 그러니까 매도가 지난 9월 14일 날 8%대 34만 주나 이때 크게 매수했는데 하락하는데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리겠다라는 신호로 봐요. 자,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한 1,200원 정도 올라서 상당히 하반 경신이 아니라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난주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도 하반 경제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LG전자, 나 좀 크게 하신다는 생각 드신 분들은 LG전자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이 개선됐다. 지난 9월달, 9월 1일 그리고 9월 4일 이틀 떴을 때 수급이 개선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번에는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수급까지는 개선이 된다. 그리고 최근 지난주에 조정을 받는데 보십시오. 개인이 매수한 날이 9월 18일 월요일 날 14,000주. 그리고 9월 20날 수요일 날 36,000주. 9월 21일 날 14,000주. 그 전주 거래될 때 개인이 매도한 게 46만 주, 7만 6천 주, 37만 주. 이렇게 크게 매도했는데 안 판다. 그죠? 그런 얘기는 누가 이번에 띄웠던 세력들이 더 띄우겠다는 의사로 봐도 된다. 그런 부분에서 10만원 초반대, 그죠? 우리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문자에도 오히려 10만원 초반대 강한 지지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10만원 초반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 해서 IT 섹터 이번에 지수가 주 초반에 선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줄 때 이 IT 섹터 쪽으로 아마 시장 주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좀 금액 크신 분들은 LG전자 아니면 반도체 원익 QNC 월덱스 덕산 네오록스는 좀 금요일날 떠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유망 종목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할 규모가 한 2,100조 원 엄청나죠? 근데 지난주에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이 재건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다.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테마가 한 번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눈여겨봐달라. 다산 네트워크스는 8월 달에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전략 구간 기관과 이 MOU를 체결을 했어요. 이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될 수 있다. 또 이 에너지 부분뿐이 아니고요. 그렇죠? 계열사 DTS를 통해서 발전기 관련 협력도 검토할 계획이다는요. 그런 회사 차원에서 발표도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다산 네트워크. 지난 6월 달에 이미 한번 부각이 되면서 재건주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했죠. 3,370원에서 7,400원. 그러니까 이 100% 넘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4,500원 수준에서는 아마 조금 지금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 4,500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한번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 특히 회사 실적 부분을 봐서도요. 그렇죠? 자,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4배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부도가 청산이 돼서 이 순자산과 순부채를 빼서 그러니까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빼서 순자산이 남은 걸로 주주들한테 나눠주면은 지금 주가가 4,500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당 9,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얘기. 그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 수익 비율도요. PER이죠. 0.84배밖에 한 배가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부분이면 아까 말씀대로 4,500원 미만에서는 근데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제 크게 시장에서 부각될지를 조금 관찰하기 때문에 선침의 차원에서 한 30% 정도만 4,500원 미만에서 좀 중기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는 관점으로서 이 다산 네트워크스 좀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죠. 최근에 강조 많이 해드리죠. ST팜, 동아약품 지난주에 지수 하락으로 동반 약세를 보였어요. 둘 다 실적 성장이 되고 특히 ST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실적 쪽이 약간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예, 실적이 크게 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은 어떤 회사고 뭐 하는 건 다 아시니까는 그냥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요. 자, 동아약품. 이 10,000원 미만은 이 회사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동아약품의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4배밖에 상당히 저평가죠. 그리고 퍼도 13.3배, 업종표가 43배니까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또 실적 부분을 봐도, 그죠? 이게 내려오면은 실적 부분을 봐도 이게 좀 제외됐네요. 그죠? 상당히 한 4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시, 특히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최근 3일 동안 하락할 때 개인이 매수한 게 5천조, 6,100조, 5천조. 그죠? 3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2만 주가 안 돼. 근데 9월 19일 날, 이날 개인이 매도한 물량 하루치만 해도 29,000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사항도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9,700원 전후에 뭐 상관없이 조금씩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에스트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가가 최근 지수 하락하면서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는데 수급 해선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시장 안정되면은 빠른 회복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 하락 영향에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나죠? 그런 말씀에서 이 바이오 중에서는 에스티팜, 동아약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다산 엑터스인데 선침해 차원에서 한 30% 정도만 하고, IT 섹터에서는 좀 금액 크신 분들은 LG전자, 그렇죠? 그리고 월덱스나 원이큐엔시, 그리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국 황금 연휴에서 좀 부각이 될 때, 그리고 월요일 날 주가가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관심을 갖는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지난 7월서부터 가격 인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가격대로 원위치 시킨 건데, 이제 6개월에 300, 1년에 500만 원이다라고 보셔서 같이 하실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